네, 스마트폰 앱을 사고 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앱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어제 공정위에 신고됐습니다. 개발자들을 대리해 집단 신고를 제기한 법무법인 정종채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일단 인앱 결제 시스템이 뭐 어떤 건지 왜 문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인앱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모바일 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앱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앱에서 결제를 페이를 하고 결제를 할 때 쓰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사실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고 거기서 뭐 그 모바일 게임에서 앱에서 뭐 게임 아이템을 산다든가 머니를 산다든가 이렇게 할 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결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그 사실 그 애플이나 구글 각각 다 앱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거기서 결제할 때는 그 앱 사업자가 결제 시스템을 본인이 원하는 시스템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하고 있고 자기들 시스템만 쓸 수 있게 하고 거기다가 일률적으로 현재까지는 결제 금액의 30%를 결제 수수료로 내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공정위 집단 신고 취지나 배경도 뭐 그런 시스템 문제 때문에 제기를 하신 건가요? 네, 원래 그 30% 수수료라고 하는 아주 높은 수수료를 내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업계에서 참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도화선을 일으킨 게 불을 땡긴 게 구글이 이번에 원래 기존까지는 구글은 게임 앱만 인앱 결제를 자기들 시스템으로 30% 과금을 했는데 내년부터 나머지 모든 디지털 앱, 웹툰이라든가 디지털 앱도 다 과금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불만이 더 터져나와 버린 거죠. 터져나왔고 그때부터 불만이 많았던 그 콘텐츠 사업자들 중에 특히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사업 못한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그 화난 사람들의 최초롱 대표한테 하소연을 했고 최초롱 대표 그 변호사도 스타트업 하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집단 신고를 한번 기획을 해보고 저한테 접촉을 했던 거죠. 24일 공정위에 집단 신고를 제기한다는 사실 법률방송이 지난 20일 단독 보도했고 구글의 집단 신고 예정 하루 전인 23일이죠. 그 모든 앱 수수료 30% 책정 방침 일단 내년 9월 말까지는 유예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 그럼에도 집단 신고를 강행이라면 강행을 하신 건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이 구글의 인앱 결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압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압박 과정이 있는 게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를 검토하는 부분, 그 집단 신고 쪽이죠. 또 하나는 다른 맥락에서 아예 그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아예 개정을 해가지고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그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건데 이제 갑자기 야당을 중심으로 통과는 해야 시켜야겠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자라는 신중론이 나와버린 거죠. 그 신중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런 중요한 법에서는 통과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당 쪽에서는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는데 지금 통과시키지 않고 나중에 1월이 넘어가게 되면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한다. 그래서 빨리 통과시키자. 이런 이제 강한 반박을 내놨고 거기서 아마 구글이 여당에 도와줘서 이번에 그 통과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페이크다. 그렇죠. 페이크로 꼼수로 연기라고 하는 묘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거는 절대 뭐 구글이 물러서거나 호의를 베푼 게 아니고 꼼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번에 그 전혀 그와 관계없이 강행을 했습니다. 26일 날 내일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서 그 여야 합의가 있거든요. 아마 내일 결론을 좀 보면 구글의 전략이 성공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그런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이 콘텐츠가 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네. 온라인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 온라인 안에서도 이 웹, 네. 컴퓨터 베이스의 웹에서 다시 완전 모바일로 완전히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부터 모바일 쪽에 장벽이 생기다 보니까 네. 사업자들이 지금 아주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은 한국보다 애플이 좀 더 네. 지배력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애플을 중심으로 그 유명한 에픽 게임즈가 네. 30%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이 소송을 제기했고, 구글에도 네. 제기했고,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네. 아예 콘텐츠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네.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도 제기를 했고, 현재 또 미국에서는 구글하고 애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반독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EU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공정위가 뭐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한 거 맞다, 불공정 거래 행위한 거 맞다라는 네.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구글이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실효적인 제재나 시정이 뭐 가능은 한 건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1년에 수조 원이 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글의 이 회사가 본사가 네. 지금 그 싱가포르에 네. 있는 회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더라도 한국에서 과징금 부과 명령이 내려오면 당연히 네. 납부를 합니다. 안 하면 우리 공정위가 네. 그 매출 채권을 압류하고 통장 압류하면 되는 거거든요. 뿐이 아니고 두 번째는 네. 구글 입장에서는 네. 구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국회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네. 한국 시장을 포기해버릴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포기할 수 있다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이미 매출의 기준으로서도 아주 클 뿐이 아니고요. 특히 게임에서 모바일, 한국은 모바일 선도 국가거든요. 네. 뿐이 아니라 한국 시장을 포기하면 네. 구글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전혀 그 구글의 얘기는 그냥 헛된 협박이고,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면 네. 구글은 그에 성실하게 따를 거고요. 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아마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보고, 뭐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네.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집단 신고 과정에 구글의 뭐 유무원 압박으로 신고를 뭐 포기 유예한 스타트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건 제가 직접 이 네.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고 화난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네.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애초에 아주 많은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들, 스타트 사업자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네. 집단 신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회사씩 다 미안하다, 빠지겠다, 무섭다, 얘기가 들어왔다 하면서 다 이제 하나씩 많이 빠졌고, 또 그 회사들 중에 아예 이제 우리는 신고는 못한다라는 회사들도 있고, 일단은 지켜보겠다라는 회사도 있고, 신고는 못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적극 도와주겠다,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네. 차마 말은 못하지만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고 화난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많은 회사들이 참 힘든 걸 토로를 많이 했고, 특히 저희가 이제 제가 화난 네.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네. 하늘은 몰라도 구글은 안다 라는 얘기를 스타트업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뜻으로 그런? 구글의 정보망이나 업계의 그게 예를 들면 신고를 하게 되면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신원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 참 그런 네. 걸 잘 지켜주거든요. 네. 하지만 구글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업계에 엄청나게 퍼져 있는, 촉수처럼 퍼져 있는 이 생태계의 네. 그 망에서 네.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다고 사업자들은 보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네. 구글 같은 네. 앱마켓 사업자도 부가통신 사업자로 규제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규제가 없었지만 네. 국회를 중심으로 이번에 이 인앱 결제 부분에 네. 대해 가지고 앱마켓 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한 인앱 결제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및 기타
부당한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조항을 집어넣기로 여야가 사실상 잠정 합의를 했고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저 여야 의원들이 발의를 했죠. 그리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국민의당에서 신중론, 국민의힘인가요? 국민의힘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신중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논의하자라고 하면서 국정감사기간 내에 여야 합의가 무산됐고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고 26일 내일 다시 여야가 다시 그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구글 인앱 결제 문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뭐 계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큰 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끼워 팔기 사건의 한국 대리인이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측의 그렇죠, 대리인이었고 그래서 제가 법정에도 많이 썼는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법무실장께서 저희랑 회의하면서 막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자기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자기들의 가장 큰 경쟁자는 구글이고 모바일로 그 패러다임이 넘어갈지 모른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그럼 앞으로 구글 모바일의 패권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입장에 놓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구글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법무부인 세종에 있을 때도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에 대한 연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3년 전인데요. 3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최초롱 변호사가 사업자들의 그 하소연을 듣고 저한테 상의를 해왔고 저는 뭐 이거는 그 비즈니스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같이 기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흔쾌히 승낙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당부시키고 싶은 말씀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도 실제로는 그 이것의 직접적인 소비자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 모바일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해야 되는데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국가가 하는 거를 구글한테 어떻게 조치하고 조사하는지를 꼭 지켜봐 주십시오. 그게 바로 힘입니다. 그래야지 이 거대한 구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 법률방송도 계속 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